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유독 피곤했던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대로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머리는 무거웠고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릿해질 즈음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내가 자고 있는 도서관을 보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도서관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곧 기묘한 기척이 나를 깨웠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의 얼굴이 선명하지 않았다.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심지어 어떤 이들의 얼굴은 완전히 사라지고 빈 공백만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나는 책장 사이로 느낌표처럼 서 있는 낯선 실루엣을 보았고 서늘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 실루엣은 머리카락이 바닥까지 치렁치렁 늘어진 여자의 형상이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고요히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갑자기 가벼워지는 몸을 느꼈고 결국 도서관 테이블에서 깨어나게 되었다. 현실 세계로 돌아왔지만 이상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 아직도 꿈의 영향 때문인지 도서관이 그늘지고 서늘하게 느껴졌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물건을 챙겨 기숙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꿈속의 여자가 생각났고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됐다. 도서관을 지날 때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창밖을 볼 때마다 그녀의 실루엣이 보이는 것 같았다. 한 번은 기숙사 방밖 복도를 지나가는데 복도 끝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깜짝 놀라 눈을 비볐지만 아무도 없었다. 많은 밤을 뒤척이다가 결심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파헤쳐보기로 마음먹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서관 카운터에 가서 잃어버린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도서관 사서 아저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도서관에 잃어버린 물건 보관함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내주었다. 누군가 오래전에 두고 간 듯한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물건이었다. 일기장을 밤새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은 그 일기의 주인공도 나처럼 수수께끼의 여자를 목격했고 그녀의 환영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그는 도서관에서 사라졌고 아무도 그를 본 적이 없다고 일기는 끝맺고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엔 독자가 이것을 읽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경악하며 책을 덮어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에 공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거울 속에 어렴풋이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나를 공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어둠에 잠겼다. 이후로도 그녀의 그림자는 나를 따라다녔고 나는 그 지독한 꿈과 현실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도서관과 그녀가 남긴 일기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알 수 없는 미궁 속에 빠져들었다. 이 이야기가 언제 끝날지 혹은 내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지금도 답을 찾기 위해 도서관을 계속해서 드나들고 있다. 어쩌면 어디선가 그녀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주택가에 위치한 오래된 하숙집은 한때 대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였다.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위치 덕분에 항상 방이 가득 찼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기이한 소문이 퍼지면서 점차 그 명성을 잃어갔다. 주인공인 영수는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에 진학하며 이 하숙집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는 마침 비어있는 방 하나를 얻었고 그것은 3층 맨 끝 방이었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영수는 이상한 현상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천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위층에 누군가 살고 있는 줄 알았지만 그 위층은 하숙의 공간이 아니었고 오랫동안 비어있는 다락방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영수는 무언가에 홀린 듯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는 호기심에 못 이겨 먼지 쌓인 문을 열자 낡고 허름한 방이 나타났다. 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 의자와 책상 그리고 빛바랜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다. 그 사진들은 모두 같은 소녀의 사진이었다. 소녀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는 듯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영수는 소녀의 불안한 눈빛에 괜스레 마음이 무거워졌다. 몇 주에 걸쳐 영수는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와 악몽에 시달렸다. 꿈에서 그는 항상 그 소녀를 보았고 소녀는 도움을 요청하는 듯 말했다. 영수는 점점 불안해져갔다. 영수는 하숙집 주인에게 사진 속 소녀에 대해 물어보았다. 주인은 한숨을 쉬며 오래전 이 집에 살던 딸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손님들에게 심부름을 하다가 실종되었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였다. 소녀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한 영수는 도서관을 찾아가 오래된 신문, 기사와 사건 기록을 뒤졌다. 그는 마침내 오래전 실종, 사건과 관련된 기사들을 찾았다. 기사들에 따르면 소녀는 근처 놀이터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고 그 이후로 단서가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하지만 기사에서 그는 한 가지 섬뜩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 놀이터는 바로 현재 하숙집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였다. 영수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하숙집 근처를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불빛이 없는 거리에서 그는 흐릿한 소녀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조금씩 영수에게 다가왔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몸서리쳤지만 영수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멎고 소녀는 사라졌다. 다음날 영수는 오랜만에 거치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락방을 정리하기로 했다. 그는 낡은 책상 서랍 안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하나 발견했다. 소녀가 쓴 일기는 여전히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영수는 일기를 읽으며 소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결심했다. 영수는 그 사건을 조사했던 기자에게 찾아가 모든 이야기를 전했다. 시간이 지나 여러 사람들이 그 사건을 재조명하게 되었고 결국 소녀에 대한 새로운 단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영수는 소녀의 부모와 함께 그녀의 마지막 흔적이 발견된 장소에서 조용히 그녀를 추모할 수 있었다. 몇 주 후 영수는 방에서 들리던 발자국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을 알았다. 소녀는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영수는 하숙집을 떠나며 그녀의 기억을 마음에 새겼고 그녀의 명복을 기원했다. 이 경험을 통해 영수는 삶의 여러 가지를 다시금 돌아보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오래된 하숙집은 다시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그 소녀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가을 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는 유난히 안개가 자욱했다. 세인은 친구들과 함께 공포체험을 위해 전설적인 괴담의 집을 찾기로 했다. 그 집은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호기심 많은 세이와 친구들에게는 탐험의 대상이 되었다. 집은 낡고 퇴락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군가 그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긴다고 경고했지만 세이와 그녀의 친구들은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집 앞에 섰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시원한 바람이 그들을 반겼고 그 바람은 마치 누군가 집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것 같았다. 집안은 무척 어두웠다. 가로등의 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지만 그 빛마저도 음산한 기운을 더할 뿐이었다. 벽에는 오래된 액자와 때 묻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세이는 그 웃음이 무언가 섬뜩하다고 느꼈다. 친구들은 이리저리 집안을 살피며 서로를 겁주기 바빴다. 갑자기 찬 기운이 세이의 목덜미를 스치고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주위를 둘러싼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이를 이야기했지만 모두들 그냥 겁주려는 것이라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세이는 사라지지 않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지하실로 통하는 계단을 발견하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지하실은 그 어떤 곳보다도 어둡고 싸늘했다. 주변 벽에 등불을 비추자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장식품과 가구들이 서로 얽혀 있었고 그 틈새에서는 마치 사람의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세이는 순간 움찔하며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세이의 친구 중 한 명인 민우는 오래된 트렁크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는 트렁크를 열어보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강력한 냄새가 지하실을 가득 메웠고 민우는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친구들이 놀라서 그를 둘러보니 트렁크 속에는 오래된 인형이 들어있었다. 인형은 단순한 인형이었지만 그 눈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눈처럼 빛나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점점 더 큰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세이는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혀 지하실을 나오자고 제안했지만 친구들은 오히려 더 깊은 곳을 탐험하자고 했다. 그 순간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은 긴장감에 몸을 굳혔다. 발소리는 점점 다가오더니 멈추었다. 어둠 속에서 형체를 식별할 수는 없었지만 그 존재는 분명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침묵을 깨고 민우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누구세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가늘고 차가웠으며 그들이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듯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들은 불이 나게 지하실을 뛰쳐나왔고 집안에서 나오는 길을 찾기 위해 허겁지겁 도망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은 잠겨버렸고 발소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세이는 문을 있는 힘껏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 순간 창 밖으로 먼동이 트기 시작했고 그 빛이 어둠을 걷어내자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그들의 앞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슬픔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그러나 차츰 그녀의 모습은 공기 중으로 쓰러져가며 사라졌다.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야 세이와 친구들은 어떻게 겨우 그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밖으로 나와보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 집 근처에 다시 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집안에서의 경험은 그들에게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악몽으로 남았다. 그 일이 있은 후 그 집은 마침내 철거되었고 대신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다. 하지만 철거 당시 집 밑에서 발굴된 오래된 묘지와 누군가의 개인 소지품들은 공포의 역사로 남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끝없는 괴담을 자아냈다. 그런 이야기는 여전히 그 마을의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